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12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을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한 4개 정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한번 먼저 제목만이라도 한번 훑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2천억 달러 관세 폭탄 여파, 다우 5일만 하락 반전, 뭐 뉴욕 증시 미중 무역 전쟁, 2천억 달러 관세 폭탄 하락에 뭐 다우 지수 0.88 하락, 뭐 그리고 무역 전쟁 포성 속 나타난 유가의 뭐 세븐 사인, 그리고 뉴욕 증시 2천억 달러 관세 폭탄, 다우 0.88 뭐 하락 마감, 거의 비슷한 큰 이슈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은 증시가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새삼스럽진 않다라는 겁니다. 뭐 언제나 시장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시장이 항상 약세로 접어들면 언제나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좋은 뉴스들로만 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할 만큼 어떤 많은 이 정보 때문에 중심 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옛날보다 더 정보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냥 지수 그 자체다라는 것이고요. 뭐 저희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니까 좀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또 하나 기업들의 실적이다라는 거고요. 뉴스에서 혹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지수가 상승하면 실적 좋은 주식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요, 실적이 좋든 말든 우량주든 잡주든 다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뭐 저희가 뭐 한 진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미 100일 정도로 이제 다 알고 계실 건데, 한 번만 더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이제 집요할 만큼 추적해서 추려 놓는 것, 그리고 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집요할 만큼 추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뭐라든 집요할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차트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차트들은 이렇게 보시면 위가 상해 종합지수고 아래가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고, 한번 요걸로 한번 좀 볼까요? 네,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최근의 모습이 조금은 좀 비슷하다라는 모습인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습이 조금은 이게 코스피 그리고 요게 상해 종합, 크게 다르지 않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방향성 자체는 이 미국 증시보다는 이 상해종합 지수하고 조금 더 닮아서 좀 같이 방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떤 뉴스 자체가 다 뉴욕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중국 뉴스에도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차트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발 뉴스도 중요하고,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국내의 어떤 뉴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뉴스도 중요하죠. 대신 이 진짜로 이 경제 뉴스하고는 이제 분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발 경제 뉴스는 항상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잘 구분을 하셔서 좀 냉정하게 뉴스를 좀 고르실 수 있어야
이 뭐랄까요, 시장을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뉴스도 좀 귀 기울여 봐야 한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전 시황 뭐 간단하게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책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박 중독에 관련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화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천천히 라디오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진 이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카지노에는 도박 패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숫자를 정하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세 번째 사람은 양쪽 사람 이 사이를 오가면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일을 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얼마 후에 그들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았다 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진다 라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행운을 확신하고 그 수학적 어떤 공식을 찾았다고 굉장히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그들은 이제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기 위해서 단돈 몇천 원을 구걸한다 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금과 이 백금으로 만들어진 담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게임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코스톨라니에게 강제로 팔았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코스톨라니죠. 수백 시간을 이 룰렛하는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도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코스톨라니는 단 한 개의 패도 놓아본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곳에서 그 괴짜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카지노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에서조차도 이런 종류의 스릴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자는 절대로 실제 시세를 관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넘어가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미친 사람들에게는 최대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욱더 사람이 미쳐버리기 이제 되기 때문인데요. 옛날 이 빈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이 마지막 이 1000달러로 그의 사고력마저도 잃어버린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게임가가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1000달러 때문에 그의 사고력을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룰렛 게임가는 이기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이겨야 돈도 따는 거고요. 그러나 그의 두 번째 기호는 잃어버리는 데 있죠. 왜냐하면은 그가 즐기는 것은 원초적인 신경의 어떤 욕망이지 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장자 중에서 어떤 열렬한 게임가를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얼마의 액수로 그들의 행운을 테스트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도박에 중독이 되면은요, 이 돈의 문제보다는 이기는 것, 한 번 따는 것, 이기는 것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그 신경의 욕망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공감이 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실 돈도 돈인데 돈보다는 진짜 이런 어떤 욕망, 그냥 원초적인 욕망이 더 끌어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임 중독자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한 이 결과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이 앙드레 시트로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어떤 자동차의 제작가이면서 사업가인 그가 게임 중독자가 된 사연은 참 가슴 아프다라고 이제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하는데요. 1920년대에는 그 프랑스 이제 그 앙드레 시트로엥은요. 이름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아침에 좀 어렵네요. 네. 일단은 그 프랑스의 스타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트로엥은 소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검은 랠리, 뭐 중국 대륙을 가는 황색 랠리 등
요란스런 자동차 경주대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남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의 이러한 특이한 성격이 그에게 좀 재앙을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도빌은 이 파리의 상류층이 주말이면 찾는 매우 우아한 온천지였습니다. 그 사교도시 중심부에는 카지노가 있었는데요. 시트로앵은 실제로 카드 게임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조금 이룰 수도 있고 뭐 조금 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바카라 게임을 이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이 아침에 조간신문들에서 유명한 실업가인 안드레 시트로앵이 특별히 밤을 빛냈으며 통큰 도박을 하였다라고 대서득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날에 시트로앵은 저녁에 그는 돈을 땄습니다.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 이렇게 따르죠. 그러고는 차츰 게임 중독이 되어 갔죠. 그는 매 주말이면은 바카라 홀에서 도박을 하였고 잃고 또 잃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를 도박으로부터 빼내려고 온갖 시도를 하였지만 도박광들이 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카지노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본인만이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모든 카지노의 규칙이었다라고 합니다. 카지노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카지노의 입장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카지노에서는요. 그리고 이 도박꾼들 자체도 남이 끌어말리기보다는 자기가 그만둬야지 그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방어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안드레 시트로앵은 그가 회사로부터 거액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은행장이 도빌로 찾아와서 시트로앵이 도박에 미쳐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까지 그의 주거래 은행의 채무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신용은 정지가 돼버렸고요. 그가 설립하고 성공으로 이끌었던 자동차 공장을 그는 카지노의 그냥 녹색 테이블 안에서 그냥 회사마저도 다 잃고 말았다라는 건데요. 이 도박은 하나의 약물이고 이제 몰핀 또는 코카인처럼 중독자들을 진짜 몰락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증권시장 이 게임가들은 그들의 욕망을 증권시장에서만 채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코스톨라니의 지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증권시장에 있다가 점심때는 경마장으로 가고 오후에는 카드노름, 일종의 어떤 브릿지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룰렛 게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는 일전 한 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요. 이 저자와 지인이 한 룰렛 테이블에 서서 게임 가드를 구경하고 있을 때 지인은 이 코스톨라니에게 저 사람들을 한번 봐봐라. 저 사람은 계속 검정색에 걸고 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빨간색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까요?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심리학자들은 이 노름꾼의 궤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통계적 어떤 정상분포 속에 허위로 행운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 노름꾼들의 상투적인 궤변을 의미하는데요. 노름꾼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룰렛 게임에서 만약 구슬이 이미 10번이나 빨간색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빨간색에 걸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동일하게 증권시장 참여자들도 검은색 시리즈가 계속 오락되면은 검은색 시리즈는 당연히 끝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세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았다면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경우에 즉 증권시장의 아주 특별한 어떤 특정한 날에 사람들은 시세가 오를 것이다 또는 내릴 것이다 라고 결코 사전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때때로 빨강 또는 검은색 시리즈는 아주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오를 때 사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를 때 베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질 때 산다라는 것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것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이 말처럼 때때로
상승 또는 하락은 아주 아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학적으로 떨어졌으니까 오를 것이다.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추측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어떠한 선입견은 한번 좀 다 한번 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좀 어떠셨나요? 좀 냉정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진짜 코스톨란이 어떤 조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박 중독은 꼭 카지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증권시장에서도 겪고 있는 중독입니다. 하지만 중독의 끝은 항상 좋지 않다라는 점,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태까지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로 잡고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급하면 어차피 급한 사람이 또 다시 지게 마련 이제 지는 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네, 올바른 투자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